한국문화재단 H아트랩의 김보희 작가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김보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1974년 이화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80년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제1회 김보희 개인전을 열고 데뷔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학고제 갤러리, 금호미술관 등 국내 여러 주요 기관과 활용해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열었습니다. 2005년부터 거처를 제주도로 옮겨 제주의 생명을 담은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금호미술관 개인전 투어즈는 당시 국내 생존 작가 개인전 최다 관람객을 모은 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김보희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말재주가 없어서요. 제 그림으로 보시면 저를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연대별로 할까 그러다가 그림을 하도 여러 가지 그렸기 때문에 종류별로 제가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라를 초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무라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졸업 전이에요. 그래서 73년도에 대학 때 했던 작업입니다. 이거는 국전에 어찌어찌 하다가 입선이 됐어요. 미풍 양속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겨우 붙었어요. 그래서 입선했던 거고, 이거는 국전에 특선했던 거예요. 마지막 30회 국전에 특선했던 건데, 그때 국전은 입선만 해도 4대 신문에 이름이 다 실리고 50대 60대도 그냥 끊이지 않고 다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았던 일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국전이 없어지고 미술대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인물화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모델도 있고 또 동생도 모델도 하고 이거는 올케 결혼식 날 가서 보고 그 레이스에 이렇게 비치는 그 느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이거는 작업하는 여인을 그린 거고요. 이것도 특선했어요. 이제 정물화로 들어가서 이것도 저희 집에 있는 난로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거예요. 이게 85년작. 요거는 그때 내가 또 알비노니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놓고 정물을 해봤어요. 요것도 이제 이런 걸 그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때도 호크니 좋아해가지고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화, 화조화, 풍경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거는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여미지 제주도 가가지고 그 열대 꽃들하고 이런 데 내가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렸던 거예요. 새도 옆 가운데다 몇 군데다 숨겨놨는데 보시는지 모르겠네.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아마릴리스 꽃 너무 정열적이고 이뻐서. 하여튼 저는 좋아하는 거면은 그냥 가리지 않고 그립니다. 이것도 장미꽃에서 내가 그 색깔의 변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또 확장해서 그린 겁니다. 꽤 커서 화판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도 장미, 노란 장미. 요거는 150에 150에서 4점을 했는데 2점만 보여드리고 화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툭한도 내가 여행 가서 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이건 제주새예요. 요거는 최근에 그린 건데 금호미술관에서 냈던 건데 제주새인데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2마리가 저렇게 와가지고 꽃에 꿀을 먹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 마리는 망을 보고 한 마리는 꿀을 먹고 그러는 게 너무 의좋은 부부 같기도 하고 예, 저희 집 정원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묵하러 가서 채색만 그리는 채색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성북동에서 캔에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묵도 좀 보여드렸어요.
이게 처음 초기 첫 전시회 아니다. 출판문화회관 80년이고 85년에 동덕미술관에서 할 때 양수리 풍경이에요. 그때는 또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그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작가는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양수리를 그때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때 양수리 풍경. 요거는 또 목포에 그쪽에 놀러 갔다가 섬들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섬이 수천 개예요. 그쪽 여수 이쪽 목포 이쪽이 그거에 아름다워가지고 그 중에서 섬 하나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림으로 예, 이것도 그때 너무 크게 나와서 이게 조그만 소품이에요. 이거는 백호인데 아까 그건 조그만 소품들. 이것도 여수에 그 장흥 가서 느낀 걸 장흥 이미지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수묵으로 다. 요것도 수묵으로. 이건 학고제에서 했는데 2000년인가? 이것도 양수리 그쪽 강원도 쪽도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는 대나무 숲에 막 스쳐가는데 바람 소리를 내가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 수묵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걸 느끼고 싶어서 이것도 두 쪽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다 강과 산 그때는 멀리 있는 산 또 이렇게 덩어리감 입체감 이런 거에 제가 또 빠져서 좀 했었던 거예요. 이때는 수묵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저 과천현대미술관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충주호 그쪽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렸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사실 여기 지나가면 다리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막 이런데 나는 그런 인공적인 걸 다 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풍경만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는 이번에 또 다시 보여줬긴 했지만 이렇게 한 판에다 그리다 보니까 옆에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좁게 해서 그렸다가 그게 넓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화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옆을 늘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림이 저쪽 끝까지 보일 수 있는 재밌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 측면을 보여준 거죠. 저쪽은 또 다른 풍경이 보이죠. 네. 여태껏 본 것도 수묵 풍경화지만 이거는 저 채색을 통해서 또 내가 풍경화를 표현한 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대학원 때 상 받은 건데 여하간에 이것도 그 녹음 그 초록색이 그때 오면서 봄인데 이렇게 나무 그림자 시원한 바람이 언덕에서 불어오는 거 이런 걸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또 양수리 풍경에서 제 모자예요. 아직도 저거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런 길을 떠나고 싶은 마음. 예, 모자 벗어 던지고. 이것도 어느 카페인데 진짜 전체가 블루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블루 색깔에 내가 반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제주도 풍경이에요. 이게 93년 건데 그때도 제주도로 가끔 여행을 갔어요. 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차를 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제주도를 그냥 막 사방을 다녔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양수리 풍경인데 양수리의 그 백양나무 플라타나스인가? 그게 무슨 하여튼 나무 숲인데 뒤에 강이 있고 그 숲이 그 백록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꽤 큰 겁니다. 2m에다가 4m가 아니에요. 한쪽이 1m니까 하나 둘 셋 몇 m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건 시립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제주도 풍경이죠. 그 제주도에도 뭐 저는 저 빠빠야 같은 게 저렇게 열리지는 않지만 여미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거기서 보고 느낀 걸 그린 겁니다. 이것도 쪽이 나눠져 가지고 560. 이것도 제주도 풍경인데 하여튼 잎이 우리 키만 해요. 그래서 너무 그 자그마한 것만 보다가 제주도에 가니까 큼직큼직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또 제주도 풍경인데 우리 집 앞에 돌담인데 저렇게 자풀이
저렇게 넝쿨이 졌는데 저 넝쿨이 뭐냐면 서울서 키우는 아이비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비가 저렇게 잡초처럼 저렇게 자라고 있고 뒤에는 삼나무고 초록초록이 너무 좋아서 표현했습니다. 또 동양화에서 이 백록색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채색을 해도 확실히 동양화를 배운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무나무인데 어느 날 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 싱싱하고 그 뭐랄까 하여튼 그래서 한번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파리 표현인데 새싹이 저렇게 갈색이고 이파리가 서로 이렇게 원추형으로 확 퍼져나가면서 서로 겹치는 그 느낌도 재밌고 무슨 자연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저걸 그리면서 또 그 다음 것도 그래요. 이것도 보시면 선인장인데 선인장도 이렇게 가시가 하나씩 삐죽하게 나온 게 있고 솜털처럼 저렇게 이쁘게 났는데 그 선인장의 그 가시마저 굉장히 어떤 룰이 있으면서 재밌게 그 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선인장을 또 한동안 많이 그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끼는 건데 제 화집에 겉장으로 썼던 그림인데 이것도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열대 그 야자 나무 종류 아닌가 싶은데 열매가 너무 크고 막 뿔뚝뿔뚝한 게 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빠빠야가 열렸는데 좋아서 그렸어요. 이것도 제주도 풍경인데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그냥 넓은 들판에 삼나무가 저렇게 잔뜩 있고요. 어떨 땐 저 사이로 노루가 엉덩이 살짝 보이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꾸 이런 초원이 자꾸 없어져요. 개발이 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난 아주 초록에 빠졌어요. 그냥 연두색과 저 짙은 초록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작업을 옮겨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127개 더 데이스 전에 했던 건데 여행에 가서 뭐 여우 원숭이 이런 거 툭한 이런 거 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대 지방이지만 푸른 숲에 이렇게 제가 앉혀놓고 싶은 대로 앉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나만의 그냥 공간, 정원 이런 생각하면서 도마뱀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은 현대판 십장생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거북이가 오래 사는데 내가 거북이 그려놨더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바다와 그냥 숲이 어우러지는 거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바나나 나무도 그리고 이것도 그 아까의 그 연속인데 그 이파리 이렇게 확장되고 두 개가 겹치면서 어떤 그런 연관 관계 내가 이제 뭘 느끼는데 그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 270, 150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밤 풍경인데 흐미하게 달이 떴고 이게 이제 저희 집 제주도 집 밖을 나가면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솔길로 이렇게 돌담 사이로 지나가면 참 좋거든요. 이게 다 삼나무고 멀리서 바다가 그 고깃배가 뜨고 그래서 그게 너무 난 낭만적이고 좋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길이 다 없어졌습니다. 길이 넓어져 가지고 배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이것도 그 여미지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여인초지만 이게 트래블러스 팜 추리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쭉쭉 뻗은 그 대나무 같은 그 줄기하고 이파리하고가 너무 시원스럽고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수직선과 그 이파리를 표현하고 싶어서 완전히 잘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호에서 했던 전시 냈던 건데 여기도 있는데 뭐 지나가다 많이 보셨죠? Being Together 그래가지고 서로 막 로즈마리하고 이건 용설란이라고 제주도에서 그냥 겨울에도 안 얼고 잘 사는 나무 선인장과인데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도 서로 잘 자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 부부도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얽히면서 어우러져 사는 게 이게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로즈마리는 제주도에서는 사시사철 꽃이 펴요. 이거는 제주도에 많이 있는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야자나무가 한 가지인 줄 알지만 수십 가지고 적어도 한 세 가지, 다섯 가지는 있어요 제주도에. 이거는 뭐더라 카나리아 야자인데 잘생기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 이건 열매다. 열매가 이제 막 조그맣게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풍성하고 그런 게 싱싱하고 그렇게 좋아서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느낌의 그림인데 이것도 둘레길을 다니면서 이게 들으면은 꽃이에요. 근데 꽃만 제가 몇 송이를 어우러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보이게 했는데 저게 천남송이라고 사실은 뭐 사약 옛날에 사약 만들 때 그 열매로 그걸 했대요. 근데 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줄무늬가 너무 멋진 거예요. 현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또 저기 보라색으로 또 싹 웅크리고 남색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형적으로도 너무 멋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어떤 분은 내가 일부러 이거 색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일부러 이렇게 뭐 초록과 빨강을 다 섞여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에서 본 걸 그대로 그린 건데 너무 신기해서 새로 나는 이파리가 있는가 하면 붉은색으로 낙엽지는 게 있고 이거 꽃도 이쁜데 하여튼 가지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것도 한 280에 180으로 크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예. 이것도 제주도에서 개 데리고 산책 가면서 바다와 숲을 좋아서 했는데 왜 좋으냐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또 뭐 자랑하는 거지만 제주도는 이런 나무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 집에 있는 나무인데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잘생겼다는 카나리아 야자예요. 근데 카나리아 야자인데 저기 너무 키가 크면은 이파리가 이제 하늘에 있지만 지금 우리 집은 지금 막 크는 중이라서 이 야자 잎이 땅에 끌려요. 그래서 축축 처지는데 그 사이로 걸어가는 맛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밀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 불면 얘네들이 흔들흔들하면서 마당을 다 쓸어요. 그래서 쓴 자죽이 다 보여요. 이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자죽이 다 보이고 꽃도 피고 저 밑에 있는 건 연못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동양화 느낌이 나게 여백을 살려서 제가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했던 거가 총 집합이 됐나? 하여튼 크게 제가 저희 화실에서 제일 큰 면으로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게 백호가 27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보이지는 않죠. 여간 금호회 때 제가 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은 국현에서 한번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화조화도 섞여 있고 열대 뭐 나무도 있고 풍경도 있고 모든 게 다 여기도 거북이도 있고 새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뭐 그리고 아까도 원숭이를 내가 여우 원숭이를 했지만 이건 그냥 보통 원숭이지만 그냥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인물을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인물을 안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더 데이스라고 그랬는데 제 상상으로 인간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로 말하자면 5번째 날 인간이 없을 때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신 원숭이로 하나 네. 그러고서 아침이 시작해서 밤이 됩니다. 그다음에 6번째 날에는 인간이 태어나죠. 대충 그러고 풍경화 중에서 자연에서 씨앗을 내가 또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 꽃이 펴서 그게 씨앗이 되고 씨앗은 또 그게 어떤 씨앗은 그게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이거는 씨앗을 제가 상상의 씨앗이에요. 이런 씨앗은 똑같은 씨앗은 없습니다. 뭐 솔방울에서도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나올 건데 그걸 한번 드로잉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표현해서 여기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드로잉에서. 그래서 요 파란 그 하나하나의 그 구멍이 원이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그렸습니다. 생명의 한 신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하나 칸 안에가 새로운 생명들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씨앗은 없어요. 상상의 씨앗입니다. 다 상상의 이것도 상상의 씨앗인데 뭐 솔방울 같기도 하지만 또 소철의 그 열매도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자연의 어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것도 징그럽지 약간. 근데 나는 한번 해봤어요. 이것은 저희 집에 있는 그 모란이 그 꽃이 지고 그 씨앗이 붙어 있다가 정말 옆에 있으면 탁 소리가 나요. 팍 터지면서 씨앗이 떨어지는 찰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이 이렇게 된 게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자연의 원리가 있고 신비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요거는 그 아까 내가 카나리아 야자의 열매들입니다. 이 카나리아 야자 맞아. 근데 이게 카나리아 열매인데 여기 이제 익으면 이런 색깔이 돼요. 그러다 더 익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이 땅에 박혀서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나 싹이 나요. 너무 생명력이 싹은 요만큼 나는데 밑에 뿌리는 그거보다 몇 배 파고 들어가지고 절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어서 이거 탁 떨어지고 나면은 이 가지 가지고 쌀이비처럼 마당 쓸어도 돼요. 그 정도로 튼튼해요, 아주. 제주도 서울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 가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죠, 좀 나도. 이것도 씨앗인데 이제 상상의 씨앗인데 작년에 금호에서 냈더니 코로나하고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 실어놓은 이것도 어떤 씨앗을 보고 제가 느낌을 그린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익으면은 그 카나리아 야자의 씨앗인데 진짜 한 그루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확 퍼지고 터지는 게 불꽃놀이 같아서 내가 파이어웍스라고 그러고 나무는 저기 뺐습니다. 제가 나무는 그냥 안 하고 씨앗만 그렸어요. 또 백호 2개 연결해서 한 거고. 이것도 또 셀프 포트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씨앗인데 그러니까 씨앗이 있고 그 몽울이에요. 요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방울이. 그다음에 꽃이 펴요. 근데 이게 한 나무에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들면은 저 하얀색이 이렇게 갈색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항상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안경 끼고 이런 게 배기 싫고 창피해서 사실 제주도 가서 사는 것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늙으면 많이 안 보여줘야지. 그리고 거기 가서 숨어 살아야지 그랬는데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더 요즘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많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뭐 갈색 그 파마한 머리 같은 옥수수 비슷한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뭐 멋있더라고요. 화려하고. 그래서 늙어서 쭈글쭈글해도 그것도 좋은 거다. 자신 있게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풍경과 이제 글자. 이제 제가 요즘은 저 정년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세월이 가는 게 너무 빨리 느껴지고 숫자 같은 것도 더 나한테 새롭게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365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숫자, 내가 기억하는 숫자, 누구의 생일일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 수도 있고 그 숫자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건너편에 유리창에 그 제주도 풍경이 보이는 거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요것도 그런 글자 숫자 시리즈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바다가 보이고 창에서는 야자나무가 비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주도에 그 초저녁 해가지고 저녁 때 되면 그때부터 벌써 낚시 배들이 저렇게 떠요. 그래서 빛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색깔하고 은은하면서도 불빛을 그 수평선의 불빛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도 글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 쓰면서 나 나름대로 또 생각은 있었습니다. 동양화에서는 화제라고 그래서 자기 그림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근데 난 글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뭐 같이 막 느끼고 싶어서 보는 사람이랑 같이 느끼고 싶어서 내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see the sea는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 밑에다 see the sea로 그냥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런 걸로 내가 한 점을 더했어요. 사인은 그냥 동양화 전각으로 하듯이 그냥 했습니다. 요거는 해외 여행 가서 그 불 조명 이런 데 또 제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조명과 숫자를 같이 넣었어요. 저기는 제가 여행 갔던 해도 나와요. 2010년 9월. 요것도 여행 가서 저기 와인잔 놔두고 앉아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입니다. 여행 가서 건너편에 앉은 사람 제가 그렸어요. 요것도 이거 제주도에서 피는 꽃인데 너무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크게 해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30호 되나? 예. 네. 그래서 글씨를 러브로 썼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주도에서 본 꽃으로. 이런 것이 이제 서양화랑은 좀 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풍경화에서 동물을 또 따로 놔뒀는데요. 내가 이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그 하나 파트로 나누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건 7일인데 70학번인데 7일인데 하여튼 이거 대학 미전인가 거기서 상 받은 건데 처음으로 이제 염소 이런 걸 동물도 한번 그리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때 학교에 선생님이 염소를 잘 그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꼭 배워야지 그러면서 염소를 주제로 하고 해바라기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 해바라기 저거 하느라고 사실 참 많이 애썼어요. 그때 나름에. 그래서 올라가서 이게 키가 227인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맨날 몇 단 올라가서 그리다 보니까 목에 담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담이라는 걸 몰랐는데 대학생 때 담을 처음 겪어봤어요. 이거 하다가. 요거 우리 집 키우는 레오라고 우리 집 키우는 까만 라브라도 리트리버예요. 심심할 때 이런 표정이에요. 놀자고. 요거는 죽은 우리 조단인데 똑같은 종자인데 정말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까맣게 덩어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표현한 겁니다. 저희 집 마루에서. 요거는 레오. 여기 이제 제주도 우리 집인데 그냥 창고로 쓰는 데서 아침에 나오면 커피 들고 나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들어가는 장소예요. 얘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잘 앉아 있어서. 요거는 죽은 조단. 여기 저희 집 앞에 정원인데 이것 때문에 또 유명해진 게 있죠. 제가 청와대기에 걸려가지고 또 한번 매스컴 탔었습니다. 요거는 금호에서 했던 거. 색깔이 조금 날아가게 찍혔네. 이거 저희 정원이고 그때 화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 화집을 테이블 위에다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경화 중에서 제가 또 바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한 파트로 나눴습니다. 이게 사실 초창기 작업이에요. 91년도에 그 파도가 밀려와서 내려갈 때 맥주 물거품처럼 나오는 그거가 너무 어지러우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내가 이렇게 파도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격한 파도 풍경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다 채색화로. 이것도 제주도 풍경이면서 파도 치는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주도 풍경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그렸는데 95년이니까 그 후에 내가 이 풍경을 보고 싶어서 몇 바퀴 돌았는데 이 풍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이 짓고 뭐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참 아름다웠었는데. 요거는 성산 일출봉 뒤쪽을 그린 겁니다. 요것도 한 3m, 3m 되는 제주도 풍경을 한 건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가 아니라 그릴 때 3m, 3m 하니까 크게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150에 3m를 두 개를 맞춰서 150에 3m에다가 하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다 바다를 그려서 완전히 반으로 잘라서 그거야 뭐 옛날에 또 하늘을 좁게 합판을 하고 바다를 더 넓게 해서 한 그림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실렸지만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할까봐 내가 지금 다 많이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수평선이 정확할 때는 정확한 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부드럽게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나눌 수가 없죠. 이건 소품이긴 하지만 약간 밤바다, 초저녁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문회랑 더 가까워요 집이. 그래서 이제 우리 레오 데리고 중문으로 산책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풍경을 그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최근 건데 이것도 뭐 내가 여기저기서 얘기는 했지만 그 황혼이 그쪽이 중문 쪽이 경치 너무 아름다워요 색깔이.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다리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우선 멈춤 이런 게 옛날에 뭐 우선 멈춤 뭐 그렇지 뭐 차 우선 멈추면 되지 그런데 그게 뭐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좀 그게 이렇게 인생이나 내가 사는 데서도 우선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 내가 그러니까 도로 표지를 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색깔도 황혼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노란 선이 굉장히 좀 느낌이 와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넓어졌다 좁은 길로 간다는 표시도 이렇게 좀 내가 말로는 표현 못하겠지만 막 저녁이 막 해가 지고 열렬하게 지죠. 실제로 저랬습니다. 요거는 초저녁에 저쪽이 다리예요. 이렇게 가면 다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차들하고 지나가는 차들 스쳐 지나가는 차들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문만 느낄 수 있는 이 풍경이거든요. 야자나무가 크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달도 그리고 했지만 지금은 이 그림이 못 나와요. 왜냐하면 저 키 큰 야자를 글쎄 서귀포시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왜 자르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속상해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키 작은 코코스 야자밖에 없어요. 저 키 큰 건 와싱턴 야자라고 그래요. 근데 와싱턴 야자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자르냐고 물어봤더니 뭐 저기 나무가 뭐 그 태풍에 쓰러지면 뭐 자동차가 사람이 다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게 완전히 질긴 섬유질로 이렇게 꽈서 이렇게 기둥이 있어 바람 불면 이게 휘어지지 다 꺾어지진 않아요. 휘어지기만 하지. 근데 나 어쩌다 오히려 다른 나무들이 잘 쓰러지죠. 비교를 하자면 속상했어요. 이건 저희 집 앞마당에서 우리 집에도 야자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에서 멀리 보는 저게 초생달인가 하여튼 그거 보는 거 너무 색깔이 좋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이거가 맞아요. 이게 그 BTS 뭐 그 RM이 찍었던 그 그림입니다. 이것도 중문에서 내가 산책 가다가 어떤 때 달이 정말 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달이 작게 보일 때가 있고 막 밑에 위에서 뜰 때는 정말 엄청 커요. 그래서 근데 저건 좀 올라갔으니까 좀 작아진 거지. 예. 설명을 내가 좀 빠뜨린 것도 있지만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부뚜기학의 오프라인 강연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일반 사람들과 함께 그 마주하는 자리였으나
강연 신청자들이 미리 사전 질문을 해주신 것을 질문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영아라는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고 컴퓨터 강사가 직업이신데요. 작업의 영감은 어디서 오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작업의 영감을 어디서 오나요? 영감 어디서 오나요? 그러셨는데 저는 뭐 그냥 그 보이는 그대로 구상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오고요. 자연과 내 자신과의 그 합쳐져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나 내 마음하고 그래서 모든 거는 난 자연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환경, 제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배정인 씨가 질문해 주셨고 작가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가게 된 일이요? 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게 75년도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 기념일 때마다 제주도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고 그랬는데 부부가 둘이서 다 이렇게 제주도를 좋아해가지고 말년에는 우리 제주도에 와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정덕 씨라고 하는 아트 비즈니스 종사자인데 제주도로 작업실 이전하신 후에 작업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서 더욱 자연하고 가까워지고 또 초록색 또 바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문을 닫고 있으면은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르게 겨울에도 초록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거가 좋아서 예. 그래서 아마 초록이랑 바다랑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수묵화 했을 때보다. 네. 네, 그리고 이다혜라는 그 예술 학생이라고 하고요. 자연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이 다들 뭐 나름대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작가들이 나름 다 표현을 하는데 자연은 뭐 그 뻔한 얘기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냥 내 스승이고 자연에서 내가 모든 걸 배우죠. 그리고 또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자연을. 그래서 그 제주도도 그렇고 뭐 주위의 자연이 내가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준 큰 선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 각자 개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리고 김수미라고 하는 문화재 관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요. 글쎄 난 뭐 아까 또 자연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연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주는 그 신비한 거. 난 자연을 보면서 너무 신비한 거예요. 거기에는 과학도 있고 그리고 생명도 있고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도 느끼고 또 아름다움도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여튼 모든 내가 그냥 세상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모든 걸 자연에서 내가 결말을 보고 거기서 내가 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데 자연에 대한 신비함, 생명력 또 사랑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낍니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감지원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고 보이는 경치를 덜어내고 화면에 옮기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풍경을 보면은 아마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고 싶은 게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눈에는 그걸 가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작가 마음이지 않겠어요? 자연이나 사진은 그걸 다 뺄 수 없겠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보이는 것만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집어넣고 싶은 것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김보희 선생님의 작품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태성문화재단 H아트랩은 가을 정도에 이강수 선생님의 강연을 기획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